계속 영상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제 또 다른 사람의 이제 주장입니다. 자, 드워킨이라는 철학자입니다. 자, 309쪽인데요. 위에서 첫 번째 줄부터 좀 읽습니다. 자, 자유주의를 추구하는 사람이고요. 개인의 권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무조건 제일 중요하다. 자, 자유주의자인 이런 드워킨이라는 사람도 자, 개인의 권리가 으뜸패를 트럼프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그 으뜸패라는 게 이제 카드놀이에서 보통 비롯되는 거예요. 자, 모든 카드를 다, 자, 누를 수 있는, 그러니까 제압할 수 있는 가장 높은 패라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개인의 권리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만큼 개인의 권리가 중요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309쪽에 이 아래에서 한 10번째 줄에 이런 게 있습니다. 개인의 권리는 정치적으로 긴급하고 중요한 목표가 있으면 또는 경쟁하는 다른 권리가 있다고 하면 제한받을 수가 있는데 개인의 권리가 가끔은 이제 그 좀 순위가 밀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그 원칙적으로 개인의 권리는 최고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근데 다만 조건부 어떤 상황에서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개인의 권리가 최고라는 것은 동의하는데 가끔 어떤 상황에 어떤 아주 긴급하고 정치적으로 중요한 상황일 때는 다소 제한될 여지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310쪽에 위에서 아홉 번째 줄에 영어 단어 같은 게 나오죠. 자, 진정한 공동체는 동등한 배려와 존중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 앞에 그 롤스나 그 노직의 개념과는 조금 더 다른 겁니다. 자, 배려, 존중, 공동체란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계속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나름대로의 그 312쪽 아래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자, 드워킨이 제시하고 있는 최고의 미덕이라고 하면 동등한 배려와 존중인데 이게 도대체 그러면 이게 뭐냐라고 했을 때 자,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죠. 자, 첫 번째는 자, 각 개개인의 삶은 특별한 유형으로 자,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내재적 가치라고 얘기하죠. 저는 이걸 쉽게 얘기해요. 그냥 그 사람의 개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313쪽 맨 위에 줄이요. 자, 두 번째 원칙은 자, 개인은 인생을 성공시킬 특별한 자, 어떤 책임, 의무가 있다는 개인적 책임의 원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런 거예요. 네가 태어났는데 너는 참 가치로운 존재야. 그래서 너는 네가 삶을 잘 살아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그냥 말을 풀어서 설명한 거예요.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동양적 가치관에서 봤을 때, 우리 특히 동북아시아의 그 유교적 가치관에서 봤을 때는 야, 네가 태어나서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출세, 입신양명이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해서 군자, 네가 도를 이제 그 추구해서 이제 군자가 되는 게 이제 이상적인 게 공자의 말이잖아요. 같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요. 태어나서 너는 너의 개성을 살려서 네가 성공했으면 좋겠어 라는 개념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아주 그 일반적인 논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314쪽입니다. 그럼 이제 드워킨도 이제 나름대로의 방법을 얘기를 해야 되니까 분배나 정의에 대한 방법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경매의 원리에서 찾습니다. 자, 314쪽 위에서 다섯 번째 줄이요. 드워킨은 자,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시기 질투, 그러니까 쟤는 저런 거, 그러니까 쟤는 어떻게 저런 걸 가질 수가 있었지? 이제 그게 부러움이 될 수도 있지만 이제 미워할 수도 있잖아요. 흔히 말해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시기 질투하지 않을 때 자원이 평등하게 분배된 거라고 봐요. 이건 굉장히 독특한 주장입니다. 그래, 네가 그걸 가지든 말든 모르겠다. 난 관심 없어. 또는 네가 가진 것에 대해서 난 별로 그거를 네 거를 뺏어서 내 걸로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는 너, 나는 나, 쟤는 쟤예요. 역시나 이건 개인이 중요하다는 원리가 깔려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경매의 원리처럼 우리 경매 시장 한 번쯤 보셔서 아시겠지만 물건 나오면은 100만 원, 120만 원, 200만 원 이런 식으로요. 자, 나름대로 경매 형식을 동원해서 그래, 나는 지금 저 것에 대해서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150만 원이 나는 그 이상은 부르지 않을 거야.
자, 뭐 옆 사람도 마찬가지 뭐 나름대로 마음속에 생각하는 가격이 있겠죠. 그래, 난 내가 뭐 200만 원 주고 저거 나 굳이 없어도 돼. 200만 원까지 드릴 가치가 아니야. 개인이 다 생각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 나는 저거 필요 없는데 왜 저 사람은 저거 가지고 샀네? 난 근데 저거 없어도 난 저 사람 부럽지 않아. 이게 경매의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됐을 때 시기심이 없는 상태가 자, 분배가 잘 됐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316쪽에 이제 가상적 보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이제 위에서 5번째 줄입니다. 자, 그 뭐 선택적 운과 정말 행운으로 구분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선택적인 운은 자기가 진짜 고민해서 선택한 것이 이득이 되고 손실이 되는 그런 거를 말하는 거고요. 뭐 흔히 말해서 뭐 주식이라든가 가상화폐 같은 거는 본인이 고민해서 본인이 선택한 거니까 이거는 이제 선택적 운인 거고, 자, 여기서 이 책에서는 눈먼 운, 이건 정말 행운이에요. 어쩌다가 가다가 길에서 돈을 주운 거,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그 운에 대해서, 자, 이런 운에 대해서 운이라는 것조차 분배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 317쪽에 아래에서 8번째 줄입니다. 자, 드워키는 가상적인 상황에서 자, 불우한 결과, 사람들이 내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아프면 어떡하지, 죽으면 어떡하지, 불우한 결과에 대비해서 보험을 보험 우리가 납부하는 것처럼 지불할 수 있는 용의, 자, 그래, 내가 A라는 위험한 상황을 대비해서 내가 평소에 얼마를 납부해야지, 자, 이러한 하한선을 정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 내가 한 달에 뭐 10만 원은 좀 과하고 내가 이런 상황 때문에 내가 5만 원은 낼 수 있어. 그러니까 나름대로 각자의 그 하한선을 다 한번 종합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 흔히 말해서 이렇게 보험료를 정하는 것처럼 그 국가의 어떤 그 세금 체계를 한 번쯤 잘 맞춰보면 이게 심한 불평등을 교정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죠. 흔히 말해서 그러니까 이 가상적 보험이라는 얘기는 그 운이라는 거요. 자, 운이라는 것이 개인의 어떤 행복과 불행을 이걸 좌지우지할 수 있는데 너무 크게 불행해지지 않도록, 또는 혹시라도 불행해진다면 최소한 우리가 보험과 같은 원리로 그 불우한 사람을 그 좀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비교적 이 드워킨의 얘기는 경매나 보험이라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제도를 가지고 한 번쯤 그러니까 분배의 방법을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뭐 괜찮은, 뭐 나름대로 그래도 이해하기가 좀 쉬운 이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보험에 지불하는 그 최소한의 그 하한선의 돈이라고 한다면 그 현금을 불평등 해소에 적용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게 이제 드워킨의 생각입니다. 자, 그런데 역시나 개인의 권리가 가장 중요한 상태에서 자, 배려와 존중이 필요하고 개인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은 개인의 포기, 네가 그래 너 저거 가지는 거는 난 욕심 없어, 이거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좀 독특한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드워킨의 얘기까지 하고 오늘의 마지막 영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